지속 가능해야 되는 겁니다. 뉴스픽이 지금까지 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부분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지속 가능한 비전이라는 문구를 딱 보고 이거 어디서 봤는데? 라고 하면서 뒤져봤던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제가 예전에 읽어보고 되게 가슴에 깊어서 이렇게 모아뒀던 자료인데 이걸 꺼내보게 됐어요. 이분은 피에르 낭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세계 최대 경영 컨설팅 기업의 CEO예요. 엑센추어라고 하는 기업의 CEO 피에르 낭텀이신데 오래 타계하셨더라고요. 이 경영 컨설팅 기업 좀 쉽게 설명드리면 어떤 기업이 지금 위태로 와. 방만한 경영을 했어.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구조조정도 해야 될까? 이걸 매각해야 될까? 인수를 해야 될까? 그런 걸 전문가에게 의뢰를 합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그러면 아주 거시적인 경제 흐름을 보고 있는 전문 회사가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우리 개인 재무 컨설팅을 받듯 기업의 컨설팅을 해주려면 이 능력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제일 잘 아는 기업의 CEO인 거예요. 이분이 이제 한국에 방문했을 때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내용이 바로 지속 성장 기업들의 S컵으로 이야기하죠. 대한민국이 앞으로도 계속 성장해야 되는데 우리 기업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했을 때 S컵으로 그리면서 성장해야 됩니다. 전 세계 모든 성장하는 기업은 S컵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겁니다. 어떤 기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 힘들죠. 그러다가 히트 상품을 내고 성장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점에 이르르면서 안정기에 접어듭니다. 안정기에 접어들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새로운 그 다음에 신제품도 개발해야 되고 이제 경쟁사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경쟁사와의 싸움도 해야 돼요. 제가 이 비유를 잘 드는 게 한경이 스팀 청소기 아시죠? 네. 세상에 어떤 물건을 한경이 아줌마가 만들었어요. 스팀 청소기가 없던 집이 없을 만큼 팔렸어요. 우리나라에 진짜 집집마다 다 있을 만큼 매출액이 엄청났죠? 홈쇼핑의 신화죠? 물걸레 청소기, 스팀 청소기. 그래갖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집집마다 다 생겼는데 물걸레가 1년에 한 개씩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어요. 그랬더니 경쟁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리가 또 다른 신제품을 내자 하고 어떤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했다가 거기서 부도가 여기서 벌어들인 물걸레 돈으로 거기에 계속 투자해서 실패한 거예요. 아무리 잘 나가던 기업도 자신의 미래의 10년을 투자할 일을 세운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부도처리 나고 했지만 다시 기사회 생활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시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우리나라에 여성 CEO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한경이 스팀 청소기 잘 나갈 때도 막 여성 잡지든 인터넷 기사든 이분의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 되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 회사가 어려우실 때도 되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 다시 잘 회생하실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성 CEO의 대표 모델이 돼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꼭 있거든요. 그러면 지속성장으로 이렇게 지속성장한 기업의 대표로 삼성을 한번 보자고요. 삼성의 처음 효시가 뭐였을까요? 뭘로 시작했을까요? 설탕. 설탕 회사였습니다. 제일제당으로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그러고 생각한 거예요. 삼성의 미래는 그때는 이름도 삼성이죠. 제일제당이 앞으로 10년 뭐 하고 해요? 제일제당이 성공했던 이유는 가난했어요. 전쟁 폐허가 됐어요. 먹거리가 다 비쌌고 특히 설탕은 100% 수입이기 때문에 설탕은 명절에나 선물로 한 포대씩 주는 개념이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원료를 가져와서 가공하면서 싸게 만들면서 우리나라 제빵도 발달하고요. 먹거리가 풍성해지면서 우리나라 70년대 뭐를 해야지 성장할까를 이미 50년대, 60년대부터 고민을 한 거예요. 그 다음 S컵을. 그렇게 해서 한 게 제일 모직입니다. 이 나라가 자원이 없네. 너무 가난해. 배운 것도 없네. 외국에서 원료를 가져다가 값싼 노동력으로 가공해서 되파는 일을 하면 돈을 벌겠네. 청중했죠. 제일 모집으로 성장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앞으로 10년, 1980년도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그때는 가전제품이 비쌌죠. 이장님 댁에나 전화기가 있고 TV가 있던 시절이었어요. 전자회사를 만들자. 삼성전자. 여태까지 S커브 중에 가장 큰 성장률을 보입니다. 그 뒤로부터는 완전한 이제 삼성, 반도체, 핸드폰, 중공업, 생명, 어마무시한 세계적 기업이 된 거죠. S컵을 그리는 귀재입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삼성경제연구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LG경제연구소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기업이요 정말 많은 돈을 현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투자하는 거는 과감한 결정인데 LG나 삼성이 최고 이력이 바로 거기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유타 이사님이 뉴스킨 코리아의 최고 인재신 거예요. 새로 부서가 생겨서 옮겨갔다 그 얘기가 뭐냐면 앞으로 뉴스킨 10년을 준비하는 부서를 뉴스킨 코리아 자체적으로 신설했고 거기 대표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회사가 현재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는 눈은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데 제일제당이 설탕을 만들 때 또 다른 설탕 회사도 있었어요. 그래서 돈 벌었어요. 삼양사. 지금 뭐예요? 아직도 설탕 팔아요. 아주 튼실한 기업이죠. 그러나 지속 성장하는 기업은 이러한 S커브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보는 눈이 그 기업을 나타내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뉴스킨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지금 뉴스킨의 현재를 보지 마십시오. 뉴스킨이 지금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걸 보고 판단하셔야 되는 겁니다. 뉴스킨의 첫 번째 S커브는 뉴스킨이었어요. 퍼스널 케어 화장품이었어요. 그리고 1984년도에 뉴스킨으로 시작을 했고 98년도에 파마넥스사를 인수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어마무시하게 커질 걸 예견했고 적중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주 대표적인 기업이 됐고 그리고 10년 뒤 2009년에 에이즐락을 출시하면서 뉴스킨과 파마넥스 제품에 에이즐락 기술력을 도입해서 하면서 이 세 개의 시장 모두를 증가시키는 어마무시한 어떤 성장을 이루었고 특히나 대한민국이 96년도에 뉴스킨이 들어왔고 2000년도에 파마넥스가 들어왔지만 2009년도 에이즐락이 한국 땅에 도착하면서 뉴스킨 코리아는 전 세계 2위의 매출을 할 만큼 시장이 커졌고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작은 인구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뉴스킨에서 100만 장자가 된다 그러면은 15년, 빠르면 10년 걸리던 일이 2009년도에 에이즐락이 출시되면서 5년, 6년 만에 100만 장자가 속출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이 어떤 한 기업이 정말 제대로 된 미래를 예견하고 그 시장을 이끌고 나가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2009년도에 에이즐락, 지금은 2019년입니다. 이러한 S컵으로 성장했던 뉴스킨은 지금 미래에 무엇을 준비하고 있느냐? 저는 오늘 이 얘기를 하러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이 다음 시장은 띵크그린입니다. 아까 유타 이사님이 잠깐 이야기하고 갔지만 이 회사가 지금 방향성에 급선회를 하고 있어요. 아니 뉴스킨에서가 무슨 환경기업?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설탕회사도 전자회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컸어요. 여러분은 지금 보이는 뉴스킨을 판단하셔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다음 비전이 바로 띵크그린이고 그 중에 가시화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로비입니다. 지금부터 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 회사는 친환경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했고 앞으로 뉴스킨에서 나오는 모든 제품을 플라스틱 0%를 하겠다고 도전하겠다고 했어요. 띵크그린, 친환경이 될 수 있는 모든 사업에 이제 뉴스킨이 관여하게 되고 준비하는데 지금 회사가 드러내지 않은 수많은 물밑작업의 사업을 준비하고 있지만 이제 출시가 가능하고 시작하는 것이 바로 그 중에 하나 그로비입니다. 왜 친환경 시장을 이렇게 크게 보느냐? 제가 지금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의 인구 변화와 환경의 변화를 그로비브 때문에 뒤지고 보니까 앞으로 인구가 어떻게 발달하고 먹거리가 어떻게 될지 제일 모르는 게 어른들이에요. 지금 이게 뭐냐면 초등학생들이 보는 EBS 프로그램에서 왜냐면 지금 아이들이 20년, 30년 뒤에 사회생활을 하는 성인이 되잖아요. 너희들이 큰 미래는 앞으로 변할 거야 하는 동영상을 캡처한 건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21세기는 우리 세상이다 이러면서 만화가 나왔었는데 지금 아이들에게 2035년, 2050년이 어떻게 될까 보여주는 거죠. 우선 인구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인구가. 지금 제가 인구가 60억 명인 줄 알았는데 2015년만 해도 이미 74억 명으로 전 세계 인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근데 불과 몇 년 안 지나서 인구가 90억 명이 됩니다. 그게 뭐가 문제야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지금 농경지가 2035년이 되면 절반이 없어진대요. 왜? 가뭄 때문에. 가뭄 때문에. 그리고 오염 때문에. 전 세계 온도가 올라가고 있다는 건 이번 여름 실감하셨죠? 네. 특히 우리나라도 덥긴 하지만 더운 게 문제가 아니라 습하면서 덥죠. 이게 달라요. 굉장히 습하면서 더운 동남아기이고 이번에 파리에 낮 기온이 45도가 돼서 파리가 난리가 났는데 왜 난리가 났냐면 파리는 에어컨이 없어요. 어쩌는 100년 된 건물들의 에어컨을 달지도 않고요. 파리는 여름에도 에어컨을 안 달아도 될 만큼 건조하면서 덥기 때문에 그 잠시 외에는 필요가 없던 나라에서 에어컨 없는 가정집마다 난리가 난 거죠. 그거는 스페인도 마찬가지고요. 이상 기후들이 미친 듯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각한 건 농경재배라는 겁니다.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먹거리가 위협받고 있어요.
그 부분에 그로비브를 인수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 땅이 오염되고 있고 물이 부족한 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CEA 환경을 조절하는 농법을 가지고 뉴스킨의 과학이 만나서 모든 먹거리 부분을 변화시키겠다는 너무나 크고 방대한 비전입니다. 제가 올해 들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아보는데 이거 매일 쏟아져 나와요. 이게 인도인데요. 이게 땅이에요. 아이들이 걸어가는 곳이에요. 폭염에 50.6도고요. 사람이 물이 없으면 마지막까지 물을 어디에 쓰는 줄 아세요? 농경에 씁니다. 먹거리가 나요. 씻는 거, 먹는, 마시는 거 포기한다는 거예요. 북한이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인 부분은 아주 미묘해서 단정 지을 수 없지만 그래도 예상 밖으로 옛날에 비해서 순둥순둥 나오는 건 못 살겠으니까 자기들이. 근데 못 살겠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가 먹을 게 없는데 북한의 강수량과 남한의 강수량을 볼 때 남한의 강수량이 훨씬 적어요. 북한의 강수량이 높아요. 그런데 기술력이 안 돼서 물을 모을 수도 없고 농경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먹는 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개방하는 제스처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세상에서 가장 독재를 한다는 나라도 흔들 만큼 먹거리가 어떤 나라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마무시한 겁니다. 세계의 물이 말라가고 전 세계 인구 25%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물이 없어지는 세상이 올 거다라고 계속 경고하는데 이 기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계자원연구소에서 하는 말이 물 부족은 실제로 인류가 맞닥뜨린 가장 큰 위기인데 아무도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물 부족은 식량 불안으로 이어져서 이주민이 흡출할 거고 이로 인한 재정 불안, 국가 갈등이 이어진다. 정치적인 문제로 난민 문제가 있는데 이제 이렇게 농경할 수 없으면 정치적인 이유의 난민이 아니라 먹거리를 찾아 난민들이 속출하고 문제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곡물 자급률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호주는 자신의 인구의 2배 반이 넘는 곡물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미국은 자신의 인구보다 25% 더 먹일 수 있는 곡물을 생산한다는 겁니다. 심각한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남한이 물 부족 국가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근데 왜 아무도 체감하지 못하냐면 내가 먹고 마시는데 문제가 없기 때문이에요. 먹고 마시게 하는 대신에 농경에 물을 안 써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물로 농경해봤자 동남아에서 산모작하는 거 사다 쓰는 게 있으니까 식량의 75%를 수입하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건 국가적으로 누군가 딱 먹을 걸 봉쇄하면 우리 정치적으로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번에 중국과 미국이 경제전쟁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경제전쟁을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중국이 이렇게 커졌구나도 느꼈지만 특히나 그 촉발제가 뭐였냐면 5G 기술력이었어요. 5G 기술력이 미국이 없었다는 거에 놀랐어요. 전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줄 알았던 미국이 5G 기술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이 5G 기술력으로 전 세계 모든 반도체와 산업 분야에 휘어잡을까봐 너무 무서워서 그것을 제재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또 5G 기술력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난감해졌어요. 좋은 게 아니라 이쪽도 맞춰야 되고 저쪽도 맞춰야 되고. 그래도 어쨌든 일단락은 됐지만 앞으로도 이 전쟁은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기술력이 없는 미국이 아주 초강대국이면서 모든 걸 다 잘할 줄 알았는데 최첨단 기술력이 없는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뒤흔들 때 중국은 또 이걸 버틸 수 있는 힘이 뭐였냐면 곡물 자급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도라는 나라를 보면 중국만큼이나 인구가 많고요. 중국만큼이나 땅덩어리가 넓어요. 그리고 중국만큼이나 똑똑한 인재가 정말 많습니다. 전 세계 최고 유수 대학이 인도 인재들이 넘쳐나요. 그런데 왜 인도는 힘을 못 써요, 중국처럼? 물론 뭐 계급 사회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우선 먹거리가 자급자족이 너무 안 돼요. 한 나라의 이 식량 자급률을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너무나 먼 미래 같지만 사실은 코앞에 와 있어요. 이미 2년 전에 JTBC에서 수직농법의 기술이 얼마나 개발되고 있는지를 뉴스를 한 게 있는데 요거부터 잠깐 보고 그 다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50년이면 세계 인구가 33% 늘어날 것이라고 최근 유엔이 발표했습니다. 인구가 늘어나니 미래엔 식량 대란이 우려되죠. 그 해결책으로 도심 실내 농장이 떠올랐습니다. 신재훈 특파원입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의 한 건물입니다. 주차장에 10개의 컨테이너가 줄지어 있습니다. 화려한 핑크 LED 빛을 받으며 다양한 채소가 자라고 있습니다. 스퀘어로 출연한 스타트업이 세운 도심 실내 농장입니다.
패널을 수직으로 세워서 좁은 공간에서 수확을 최대화할 수 있게 합니다. 흙도 살충제도 필요 없는 수경재배입니다. 컨테이너 하나에서 수확할 수 있는 채소가 8,000제곱미터의 경작지와 같습니다. 하지만 사용되는 물은 30리터에 불과합니다. All we do in this farm is push in the red and the blue spectrum of light. Right, that's what the plant needs to grow. 지난해 문을 연 스퀘어루츠는 뉴욕의 고객들에게 그날 수확한 야채와 허브를 당일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뉴요크에 위치한 에어로팜은 7층 높이의 6,500제곱미터에서 대규모 수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최적의 빛과 영양 공급으로 농민 한 명이 수확할 수 있는 양에 비해 130배에서 390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Mission is to build farms and cities all over the world so everyone has access to fresh, great tasting, safe food. 전 세계 인구의 80%가 도시에 몰려 살고 있습니다. 이 같은 도시명 실내 농장들이 미래 도시의 자급자족 시스템의 중요한 한 축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에서 JTBC 심조입니다. 이 에어로팜이라는 회사 외에도 엄청난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서울 지하철역에 이러한 컨테이너처럼 지하철역이 유리로 만들어서 재배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어떤 스타트업 기업이 그렇게 해서 지나가는 지하철을 타다가 보는 거예요. 이런 LED 빛을 봐서 잘하면 그거를 따갖고 그 근처 식당에 납품합니다. 이렇게 안 좋은 공기의 지하철역에서도 신선하고 깨끗한 걸 만들 수 있다는 홍보 차원에서 이 많은 기업이 하고 있는 너무나 많이 발전된 거죠. 저는 이 수경재배 농법을 처음 본 것이 1983년도 일본의 박람회 다녀온 아버지로부터입니다. 산업박람회 다녀오시고 사진을 찍었는데 이러한 형태로 LED로 상추가 자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30년은 앞섰다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도 신기하다 했는데 이제는 그것과 비교가 안 되게 이미 커졌고 인류가 먹거리에 대한 고민은 예전부터 가장 원천적이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수경재배라고 하는 것은 흙 없이 물로 키운다는 얘기고 좁은 공간에서 빗으로 하는 요 수준을 넘어서 엄청나게 발달하고 있고 이제 수직농법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수직농법은 층층이 계속 위로 세워서 아주 좁은 땅에서도 가능하다는 거고 수직농법을 통해서는 토양이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특수 매트를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기 때문에 토양의 오염에도 문제가 없는 그러한 기술이죠. 그 외에도 아마 이렇게 수직농법, 수경농법 검색하시다 보면 우리나라 자료는 별로 많이 안 나와요. 아직은 좀 그냥 그런데 외국 자료를 보면 무지막지하게 나옵니다. 전부 다 이렇게 비추를 하고 있고 근데 앞으로 보여드릴 뉴스캔이 인수한 그로미구의 기술 여부하고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어요. 아까 보신 것과 이제 보여드릴 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선 우리 회사가 어떻게 CEA를 환경조절 농법을 하게 됐느냐 충분히 질 좋고 깨끗한 자원을 공급받기 어려웠어요. 우리가 신제품을 만들면 아까 뭐 호로바 추출물, 마카 추출물, 동충하초, 인삼 전 세계 최고의 약초들을 가지고 건강식품을 만드는 게 파만했습니다. 예전에 중국 산지로부터 또는 페루 어디로부터 좋은 성분들을 가져다가 만든 지 10년이 됐고 그 농장하고 10년째 거래하는데 문제는 계속 오염된 것들이 오는 거예요. 땅이 척박해지고 농약을 쓸 수밖에 없고 하면서 그럼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냐면 US 공정을 지키기 위해서 3번 세척할 거 4번 세척하고 특수 공법을 활용해서 그러한 물질을 제거하고 점점 제품을 만드는 원가 비중이 올라가면서 회사는 이미 20년 전부터 고민했어요. 앞으로는 점점 질이 나쁜 제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전 세계가 이렇게 오염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몇십 년 전부터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씨앗부터 제품까지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기술력 그것을 고민했고 그것이 바로 CA의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것은 불 안 꺼주셔도 됩니다. 그로미브라고 하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홍보 영상이에요. CF처럼 만들었지만 여기서 말하는 문구 하나하나를 한번 자세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One day, technology will grow life anywhere, independent of Mother Nature. And the human fingerprint will be a beautiful trademark. One day, the world will end as sure as the sun rises. 사람이 먹는 것이 너무
재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그로비브의 실체입니다. 우리는 앞서 보신 다른 수직농법과는 수준이 다른 기술력으로 이미 이렇게 제품 출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영상이 끝나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네. 이 그로비브라고 하는 회사가 이제 뉴스킨의 다음 비전입니다. 그로비브의 특징이 무엇인지, 지금 보신 이 회사의 특징이 뭔지 보면 우선 첫째, 온도, 조명, 물, 습도, 영양 5가지를 완벽하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조명 하나로 지어도 성장 속도는 식물이 굉장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일모작하잖아요. 그런데 수분과 햇빛이 풍족한 동남아에서는 삼모작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일모작을 했는데 삼모작만 해도 쌀값이 무지무지 싸잖아요. 조명 하나의 제어로도 성장 속도가 달라지고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예전 속담에 봄빛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며느리가 먼저예요? 딸이 먼저예요? 딸을 보내고 가을 햇빛에는 며느리 내보내라. 왜 가을 햇빛에 며느리 내보내요? 김이 생겨서. 어른들이 가시광선이고 뭐 빛의 파장 이런 거 몰라도 경험상 가을 햇빛에 피부가 잘 탄다는 걸 아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낮 기온 25도인데 햇빛이 똑같이 쨍쨍이어도 광선이 다릅니다. 즉 식물이 봄에 개나리가 피고 가을엔 안 펴요. 광선에 따라서 지금은 꽃이 필 때가 아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싹을 틔울 때 필요한 광선의 종류가 다르고요. 열매를 맺을 때 광선이 다른 거예요. 이 모든 메커니즘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최적의 상태로 만들면 엄청난 식물을 생산해냅니다. 심지어 특정 성분을 더 포함할 수 있어요. 인삼을 재배하면 인삼 안에 중요한 카테킨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죠. 사포닌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녹차를 얻으려면 카테킨을 얻으려는 거예요. 근데 녹차에는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는데 우리는 카페인을 배제하고 싶잖아요. 그걸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력. 심지어 365일 재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모작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여기 이 간이장만한 땅을 가진 농부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무언가 농사를 재배해요. 제가 그로비브 기술력으로 여기 판넬 만한 사방 1m의 그로비브 농법으로 만약에 농사를 짓는다면 누가 이길까요? 제가 1000배 만에 만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층으로 수십 층을 만들 거고 이분은 이 땅을 토용해서 한 번 만들 것을 저는 365일 끊이지 않고 만들 거고 뿐만 아니라 이 넓은 땅에 필요한 물 용수를 하려면 인력, 기술력, 돈이 어마무시 들고 물도 많이 드는데 물이 100분의 1의 물로 이 모든 것을 버튼 하나 컨트롤로 한 사람이 끝낼 수 있습니다. 농산물의 값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농업의 혁명이 일어나는 거고 그래서 미래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질 기술력이라는 겁니다. 미래에는 어떤 식물이든지 재배 가능하고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제품이 레몬이 필요한데 하면 3개월 만에 그 레몬의 특성 코드를 알아내서 바로 상용화할 수 있는 기술력까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집에서 이 모든 게 가능해요. 요만한 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집에서 필요한 식물을 전부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가장 깨끗하고 건강하고 영양분이 풍부한 제품을 얻을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유통권을 여러분이 갖는다면요. 그 유통권의 비즈니스 기회가 여러분에게 있다면요. 지금은 상상하기조차 힘든 기회가 여러분의 코앞에 와 있는 겁니다. 이미 이 그로비브 기술력은 앞서 보신 스타트업 기회사와는 비교가 안 되게 40개 특허가 이미 되어져 있어요.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5G 인공지능 기술력. 이 아까 보신 그 기기가 타 회사 기술력 보면 아까 앞서 보신 JTBC 소개한 데 보면 다 사람이 들어가서 뜯고 사람이 올라가서 물 주고 조절하는데 저희는 버튼 하나로 다 돼요. 여기 앉으면 자기 혼자 돌아가서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열매가 나와 있어요. 따라올 수 없는 기술력이 되어져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사업 기회가 나한테 있어요. 이 사업 기회를 가지고 인도로 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